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저 혼자 와서 사실 유닛 설명이라든지 저의 개인적인 또 라우리 테라스 2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사실 상관은 없는데, 제가 사실 어제 저희 부동산 같은 동료고 직원이지만 제가 오늘 촬영하는데 좀 같이 촬영해서 얘기하고 싶다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네. 사실 저희는 부동산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 지점장님께서는 봄부터 우리 라우리 테라스 2차 최초 청약 때부터 사전 의향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거의 사전 의향까지 거치면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이 현장에 지금 그렇죠. 몰두를 하고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네. 저희가 같은 마음이지만은 우리는 우리 이 현장에 자신감과 자부감이 없다고 하면 사실 이 현장에서 주변에 굉장히 현장들이 많다 보니까 다른 데로 충분히 또 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옆에서 딱 봤을 때 워낙 또 저희 사무실 내에서 또 제 책상 옆에 앉아 계시고, 근데 라구닌 테라스 1차도 메인 멤버로 활동 많이 하셨지만 2차에 대해서 이분은 뭔가 물건에 대한 자신감과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서 또 제가 보는 시각과는 좀 틀릴 것 같아서 사실 제가 오늘 이렇게 부탁을 드린 거였어요. 사실 솔직한 말로는.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은 항상 이제 1년, 2년, 5년, 10년으로 분위기를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재작년하고 작년에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죠. 전국적으로. 물론 이제 거북섬하고 반달섬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분양이 잘 됐었죠. 그런데 올 초에 라군 2차를 처음에 오픈을 했을 때 좀 분위기가 좀 어느 정도 올라오다가 좀 중도금이 이자 후불제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고객님들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런 것도 그렇고, 전쟁도 4월 달에 전쟁도 나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좋지 않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영향을 많이 받았던 일이 꼴이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계약률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행사 없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몇 달 동안. 하지만 지금 이제 3주 전부터 분위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 시행사가 고금리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고객님들을 위해서 중도금을 파격적으로 무이자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제 좀 놀랄 노자이고, 그러면 1차랑 큰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에어컨도 무상이기도 하고, 중도금도 이자 후불제로 진행을 하려다가 이제 그 무이자로 확정이 됐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물론 1차도 좋긴 좋지만 2차 같은 경우에는 생수기다 보니까 전매로 팔 수 있는 기간이 그만큼 깁니다. 지금 이제 착공이 석 달 전부터 했다 보니까 거의 한 3년 7개월, 3년 8개월 정도가 입주 기간이 남아있죠. 그럼 그 안에 충분히 전매로 팔 수 있는 기간이 길고, 1차보다는 1년 이상이 길다 보니까 좀 이제 나중에 입주하시지 말고 그냥 투자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좀 유리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라구닌 테라스 1차가 워낙 이제 분양가가 괜찮았잖아요. 네. 2차가 사실 우리가 투자자분들이 기대하시는 금액보다는 조금 올라가서 분양을 했던 게 사실인데, 네, 맞습니다. 지금 단순하게 이자 무이자 이런 거를 제외하고 나서 평당가로 비교를 했을 때 네. 1차하고 2차는 어느 정도의 갭 차이가 있나요? 이렇게 이제 평당가로 비교를 하면 이제 각 층마다도 다르고 네. 형마다도 다르다 보니까 평균적인 평당가를 말씀을 드리면, 네. 물론 1차보다는 2차가 평당가로 했을 때는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셉니다. 좀. 네. 네, 좀 비쌉니다. 비싼데 대신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안에 건설 비용도 많이 들기도 하고 물가도 많이 상승했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어쩔 수 없는 필연인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동기가 길다 보니까 1차 이제 중도금 이제 이자 후불제가 도래됐을 때는 적어도 4천만 원, 5천만 원은 또 내야 된다는 거죠. 등기 치실 때. 예, 그리고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이제 풀 세트로 에어컨을 하면 거의 한 1,000만 원 이상으로 들다 보니까 좀 부담이 좀 되는 건 맞죠. 뒤로 가면 갈수록. 근데 2차는 처음에 이제 계약금을 넣어 놓으면 이제 더 이상 부담되는 건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봐도 사실 상반기하고 여름에 그런 이제 분위기 흐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떤 거냐면 라군 1차와 2차가 분양가액이 갭이 있는데 그 갭은
현재 지금 라군1차의 프리미엄 가격이다. 그래서 이제 초반에 분양을 받으신 분들도 있지만 이제 물건보다도 올해 이제 22년도 상반기 또 하반기까지 뭐 전국적으로 이런 부동산 대출 금리라든지 규제로 인한 이런 흐름 때문에 조금 사실 지금 전국 어딜 가도 거의 미분양이거든요. 그렇죠. 네, 한두 달 만에 완판되는 지역이 없을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라군인 테라스 1차보다 2차를 우리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금리 부분도 무시할 수 없고요. 맞습니다. 또 최근에 또 말씀하신 것처럼 2차는 무이자로 이제 파격적으로 시행사에서 조건을 완화를 해줬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대충 예전에 계산해 보기로 뭐 말씀하신 대로 평양이 워낙에 다양해서 딱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중도금이 무이자와 유이자의 차이는 한 호실에 큰 평형 때는 거의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차이가 나죠. 네. 근데 거기다가 지금 이제 고금리까지 계산을 해버리면 지금 무이자와 유이자는 조금 더 큰 개입이 있는 거죠. 줄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차하고 저는 2차를 지금 보러 오시고 2차를 선택하시는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1차하고 비교는 뭐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우리가 라우린 테라스 2차가 분양이 한 60% 70% 정도 됐나요? 거의 한 70% 가까이 됐습니다. 나머지 한 30% 정도 남아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물량들이 뭐 타입별로 다양하겠지만 네. 분양가가 네.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전용 몇 평 정도가 지금 분양가가 어느 정도인지 좀 이해하기 쉽게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제일 적은 타입부터 하면 31평인데 31평이 F타입입니다. F타입인데 이제 부가세 제외하고 네. 이제 5억대 이제 후반에서부터 이제 6억대 후반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E타입이 있습니다. E타입이 34평인데 34평은 이제 1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31평하고 그러면 6억대 중후반에서부터 7억대 후반까지. 그럼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전용 면적 30평 초반에서 중반 정도의 우리 물건이 분양가가 6억 뭐 후반에서 7억 초반 정도 높은 층수가.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지금 분위기가 워낙 안 좋고 부동산 가격이 정말 막 하락장이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요 안산시와 시흥시도 굉장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이미 하락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신랄하게 좀 사실 비판도 하고 싶어서 온 건데 요 지금 남아있는 우리 라구린 테라스 2차 가격이 지금 이 분위기에서 사도 합당한 것인지 좀 개인적인 생각을 여쭤보고 싶어요. 층수마다 다릅니다. 네. 그거는 어느 정도 기준점 이제 중간층 이제 기계실이 26층인데 그 위를 하시려면 나중에 3년 뒤, 4년 뒤 입주할 때 큰 덕을 보실 것 같습니다. 그 층수가 이게 단순하게 아파트면 큰 차이가 없나는데 오피스텔이나 생수, 비주택 같은 경우에는 조망을 보고 거래를 하시는 게 맞거든요. 실제 실입주를 하더라도 나중에 파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기준층 이상이 되어야지 그 밑에를 하셨다가는 나중에 팔 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시흥시에 백오 신도시도 있고 이제 안산시의 초지동에도 이제 신축 아파트들이 있지만 지금 30평대가 5억 초반에도 거래가 많이 안 될 정도로 내려와 있지만 거기에 지금 비교하면 확실히 비싼 느낌은 있지만 어차피 우리가 물량 자체가 준공이 이제 26년도. 26년도에 준공을 나는 물건인 거고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의 금액과는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이제 안 맞을 것 같고요. 또 그 시기에 우리가 중요했던 게 사실 라우린 테라스 1차 같은 경우에 지금 좀 많이 분위기가 다운된 게 중도금 유이자 부분이었는데 네. 그 부분도 2차 같은 경우는 해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저도 일을 하고 있지만 제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 하락장을 영향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물건들이 사실 있죠.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공사 기간인 거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굉장히 아파트 가격이 주택 가격이 내려와 있지만 그 부분보다는 향후 전체적인 시야 MTB와 거북선, 반란선 또 넓게는 통상그리시티까지의 비전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충분히 이 금액에도 투자 가치가 용이하다 그런 네. 말씀이신 거잖아요. 제 두 번째 질문인데
사실 가장 흔한 얘기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땐 또 최근에 이 부동산 안 좋은 흐름에 한 번 더 대두가 됐던 문제가 바로 또 생활형 숙박시설 그 자체거든요. 네. 우리가 사실 작년에 재작년에 2, 3년 정도에 전국적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을 많이 분양을 했고 분양이 잘 됐던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우리 이렇게 전매도 가능하고 네. 또 아파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거주가 가능하다는 그 내용으로 인해서 사실 초반에 확 분위기가 몰렸었는데 최근에 뭐 이런저런 이제 준공나고 입주하는 단지도 전국적으로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긴 단지들도 사실 덜어 있더라고요. 네. 저도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네. 그래서 한번 그냥 짧게 우리 반달섬의 라구린 테라스는 생활형 숙박시설인데 거주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거주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거주하느냐 그런 게 문제점입니다. 아파트처럼 단순하게 등기치고 거주는 못합니다. 위탁관리와 제가 무조건 껴야 됩니다. 예전에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위탁관리 업체가 제대로 선정이 안 됐었어요. 그렇게 분양을 했다 보니까 지금 입주하는 사람들과 그런 건물들이 문제가 많이 생겼던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작년에 이제 분양을 했던 이제 반다섬 내 다른 생활형 숙박시설 건물이나 라군 1차, 2차는 당연하죠. 그런 건물들은 처음부터 시행사가 이제 그 계약서 문구에 적혀 있습니다. 계약서 문구에 단순하게 이제 그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시면 안 된다. 그럼 무슨 말이냐? 주택이 아니니까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건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활을 하시면 되냐? 어차피 이거는 호텔에서 비롯된 거다 보니까 장기 투숙객 개념으로 거주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 개념을 고객들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제 위탁관리 업체가 선정이 돼서 그 중간 역할만 제대로 하게 되면 그렇죠. 우리가 뭐 완전히 이제 100% 아파트처럼 편하게 완전히 그렇게 사용하기보다는 물론 서류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뭐 불편하게 살 필요 정도는 없을 정도는 맞습니다. 거주할 수가 있다. 예, 그렇죠.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영국계 회사 체스톤 톤스라고 위탁관리 업체가 큰 회사에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라군 1차나 2차나 분양 받으셔가지고 나중에 거주를 하시는 데는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오랜만에 저 같은 경우는 라우니테스 2차 모델하우스를 굉장히 오랜만에 방문을 해서 몇 달 만에 다시 모형도와 어떤 컨셉과 또 유닛을 한번 둘러보고 제가 순간적으로 든 느낌은 방금도 얘기하셨지만은 기존에 우리 2, 3년 사이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굉장히 붐을 일으키고 흥행을 했던 중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는 이제 아파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거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인데 제가 봤을 때는 25년도, 26년도, 27년도 좀 되고 나면 우리 요 주변의 전체적인 개발 계획하고도 거의 시기가 맞물리잖아요. 네. 근데 분양 당시에는 그런 붐으로 인해서 많이 들어오셨겠지만은 제가 이 현장에 있는 또 로컬 부동산으로서 느끼는 점은 우리가 1차하고 2차하고 합치면 약 3,700개 정도 되나요? 호실이?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이제 주거로 쓰실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은 지금 뭐 컨시어지 서비스라든지 호실의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호텔급 버금갈 정도로 지금 준비가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3,700개 가구 중에 뭐 비율까지 말씀드린 건 뭐하지만은 대부분이 이제 주거로들 많이 사용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부 호실들은 뭐 1,000개, 2,000개 정도는 충분히 그때 상황에 따라서 호텔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실질적인 또 그게 생활형 숙박시설의 본질인 거죠. 왜냐면 아직은 우리가 공사 현장이거나 이렇지만은 나중에 준공이 나고 25년도, 26년도 반달섬 개발이 끝나고 나면 이제 주변에 있던 산업단지, 또 시흥시, 안산시는 약 1,300만 평의 산업단지 도시가 기반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들어오는 바이어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지금 그런 분들이 다 우리 한국에 오셔가지고 거주를 하시고 숙박을 하실 때 시내에 있는 호텔 가서 이제 접대를 하고 하는데 충분히 이쪽에서도 그걸로 가능하고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3인 4익 젊은 어린이들이 있는 가정들이 뭐 다른 데도 아니고 주말로 그냥 서울에 나가서 호텔에서 호캉스라고 하죠. 네, 그렇게 1박 2박으로도 많이 우리가 여행을 하잖아요. 예, 그런 자리들이
또 우리 반달섬에 있는 라구니 테라스 2차의 하나의 또 활용도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게 나중에 입주할 때 보면 이거는 오피스텔이랑 다르게 숙박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건물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국제 테마파크라든가 거북섬에 놀러 왔을 때 지방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이 잠깐 단기라든가 장기라든가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한 그런 이제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물입니다. 그러면 내가 직접적으로 장기적으로 거주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외부 사람, 다른 사람에게 내 방을 빌려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 쪽으로 투자 가치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준공 시기가 아직 멀었기 때문에 지금 다양한 방법의 활용도가 충분히 가치가 있는 상품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하면 지금 22년도 하반기에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어렵지만은 우리 반달섬의 라구니 테라스 2차는 네. 정말 투자 가능한 상품이다. 그렇죠. 라는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저희가 또 유닛들을 다 촬영을 해서 유튜브로 올려드릴 테니까 많이 참고하시고 또 현장으로 방문해 주시면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아왕티자TV 김명국이었습니다. 반달섬이 보름달 될 때까지 말이 너무 길어서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김명석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